당연히 그거는 그냥 하면 안 되는 건데 X에 좀 더 가깝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원리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AB성형외과 배인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눈 수술과 관련된 몇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시죠. 냉찜질 또는 온찜질을 해야 붓기가 빠진다. 네. 여기 들면 되나요? 네. 뭐 그거 당연히 동그라미인데 붓기가 이제 원리가 다르고 그래서 찜질을 해야 되는 이제 시기랑 종류가 조금 다르죠. 그래서 초반에는 이제 냉찜질을 해주는 게 좋고 이제 한 2, 3일 지나고 나서 멍이 이제 붓기의 주 원인일 때는 따뜻한 찜질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원리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대충 설명하면 처음에는 붓기를 줄이려면 혈관을 좀 수축시켜줘야 되고 후반 가서 멍을 빼줄 때는 혈관을 오히려 좀 이완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관을 수축시킬 때는 차가운 찜질을 하는 거고 혈관을 오히려 좀 확장시켜줘야 될 때는 따뜻한 찜질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붓기의 원리가 달라서 그거에 맞게 찜질의 종류도 다르다. 이 정도로만 아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산책을 하는 게 붓기에 좋다. 이거는 당연히 너무나도 동그라미입니다. 사실 이제 수술하신 환자분들이 거동하는 게 사실 불편할 정도로 큰 수술을 받는 분들도 사실 있고 안 그런 분들도 있죠. 눈 수술은 간단하니까. 근데 이제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것 자체를 되게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동이 가능하시다면 걷고 산책하시는 거는 붓기 빠지는데 너무나 도움이 많이 됩니다. 술, 담배는 절대 하면 안 돼요. 당연히 그거는 그냥 하면 안 되는 건데 건강을 위해서 하시면 안 되는 건데 뭐 보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하지 말라고 한다고 안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눈 수술은 사실 술, 담배에 큰 영향을 받는 수술은 아니지만 당연히 상식적으로 안 하는 게 좋을 것이고 눈 수술은 보통 한 1, 2주 정도는 웬만하면 좀 금주 금연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한 달 지나고 나서부터는 그냥 평소 하시던 대로 하셔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밥만 풀면 세안, 화장, 렌즈 착용이 더 가능하다.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나요? 약간 애매하긴 한데 실밥을 풀어도 사실 상처가 완전히 다 아문 상태가 아닌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처에 따라 조금 다르고 보통 좀 안전하게 보면 실 빼고 일주일은 그냥 좀 조심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보통 2주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 화장하고 이제 하는 게 좋겠고 세안 같은 경우는 사실 실이 있어도 깨끗한 물이 흐르는 물이 닿는 거는 상관없거든요. 단순히 흐르는 물이 닿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세안제를 써서 빡빡 닦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이런 거를 기준으로 본다면 수술하고 2, 3일 정도는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평소처럼 완전히 세안을 좀 편하게 하는 경우는 실 뽑고 나서 일주일 정도는 좀 조심하는 게 좋겠죠. 일주일 지나고 나서부터는 좀 어느 정도 편안하게 세안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옆으로 누워 자면 붓기에 안 좋다. 그거는 뭐 당연히 뭐 영향이 있겠죠. 너무 상식적인 거니까 이렇게 누워서 자면 이렇게 좀 쏠리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이게 결국 결과적으로 나중에 수술 모양에 큰 영향을 주겠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그렇지 않겠죠. 나중에 뭐 영향이 작은 영향은 있겠지만 환자분들이 이제 눈으로 느낄 정도의 큰 비대칭이나 이런 것들은 이런 자세에 의해서 결정된다기보다는 술기 자체의 미숙함이라든지 아니면 수술 전에 환자분의 눈 상태라든지 그런 다른 큰 요인들에 의해서 결정될 가능성이 많고요. 나중에 모양 자체에 이런 자세가 영향을 준다면 눈 수술을 하기가 어렵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눈 뜨는 연습을 해줘야 한다.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동그라미에 좀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데 눈 뜨는 연습을 하면 일단 공통적으로 좋은 거는 위로 올라가는 힘을 계속 주어지니까 위쪽에 있는 붓기를 빠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라인이 좀 잡히고 위에 붓기를 빼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건 공통적인 거고 기본적으로 눈 뜨는 힘이 굉장히 좋은 분들은 눈 뜨는 연습을 꼭 할 필요는 없는데 눈 뜨는 힘이 약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중에서 특히 이제 비절개로 수술한 분들은 비절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눈매 교정을 하는 정도가 좀 약하게 대부분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비절개로 수술을 하신 분들은 대부분 눈뜨는 연습을 좀 많이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절개로 하신 분들 중에서도 눈뜨림이 애초에 좀 많이 약하거나 붓기가 좀 심해서 눈 뜨는 거에 어려움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은 제가 연습을 좀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눈 뜨는 연습은 좀 하는 게 좋다. 대신에 의사마다 의견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정답은 없지만 저 같은 경우는 특정한 경우에 시키는 경우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눈 연고를 안 바르면 무조건 덧날. 연고를 안 바르면 이거는 뭐 X에 좀 더 가깝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눈 수술을 해가지고 상처가 덧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정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처를 일부러 덧나게 할 목적으로 덤비지 않는 이상 눈은 굉장히 수술 자체도 좀 깨끗한 조직들이고 콧수술처럼 막 보형물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눈은 혈액순환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염증이 생기거나 덧날 가능성이 굉장히 적습니다. 물론 이제 간혹 가다가 안에 이제 들어간 실들에서 이제 염증이 유발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에 이제 간혹 가다가 농 같은 게 좀 차서 그런 걸 배액해줘야 되는 경우도 생기지만 그런 경우도 배액만 잘해주고 관리를 잘하면 대부분 되게 깨끗하게 낫는 경우가 많거든요. 무조건 덧난다는 건 아니지만 당연히 확률이 낮아도 어쨌든 뭐 우리가 항상 예방적으로 잘 해줄 필요는 있겠죠. 대부분의 경우에 상처가 덧나거나 문제되는 경우는 없지만 정말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연고는 그래도 하루에 2-3번 정도 면봉으로 적당히 발라주는 것을 항상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은 눈 수술과 관련된 주의사항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사실 오늘 이야기하지 않은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또 있기 때문에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오늘 다루지 못한 내용들에 대해서 또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AB성형외과 배인호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